네, 동화 내용은 다 썼고요. 그 다음에 개략적인 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스케치를 해놨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파를 그려볼 건데, 이게 사파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 그림을 접하지 못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저는 못 그리는 그림이라도 일단 직접 해봤습니다. 이게 확실히 AI보다 느낌이 좋습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 사파가 그 피라미드, 땅에는 피라미드가 있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 떠 있는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스케치로 그려봤고, 대충 뭐 피라미드 세모나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금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삼각형 그 조금 더 잘 그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찾아봤어요. 그 피라미드 사진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좀 현실감이 있을까 이제 검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려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실물 보고 그리는 게 조금 더 고증에 맞다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현실적이라 그럴까. 네, 너무 허무맹랑한 또 피라미드 그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그립니다. 손으로 그린 걸 이제 책에 사파로 넣을 때는 정말 잘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잘 그리시면 좋지만, 저처럼 이렇게 그냥 그 뭐 낙서라든지 아니면 좀만 그 뭐랄까 잘 그리지 못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구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도라는 게 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글이 어디에 배치되고 그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요걸 알기 위해서 이제 종이를 크게 3등분 3등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총 9칸이 되게, 우리 보통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그 가로 세로 격자무늬 표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로 3칸, 세로 3칸이 되는데, 그 격자가 되는 부분에 어떤 대상을 넣어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구도라든지 이제 복잡한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데, 뭐랄까 그 9칸 중에서 어디에 배치할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린 거는 그 A4 한 페이지가 오른쪽 왼쪽 실제 책이 되면 양쪽에 들어갈 거예요.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지금 이제 별의 모양인데, 어떻게 오각형 별을 그리면 또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모양을 조금 이렇게 넣어볼까. 이거는 일단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한번 별을 바꿔보자 라고 한번 그려봤어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요게 그럼 이제 첫 번째 사파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채색이라든지 이건 컴퓨터로 할 거예요. 내가 손으로 그리는 건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두 번째 내용의 사파는 좀 성당 같은, 사그리다 파밀리아 같은 성당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성당 위에 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그리고 싶었고, 이제 그 성당 모양도 일단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이렇게 세 칸 세 칸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요걸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오른쪽에 그림, 책을 딱 펼치면 오른쪽에는 그림, 왼쪽에는 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좀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꼭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그냥 임의의 성당을 하나 집어넣은 거고요. 저는 노틀담 성당 그릴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릴까, 이게 좀
노틀담의 성당을 그렸으면 더 편했을까? 아무튼 이건 이제 작가의 마음입니다. 본인이 저는 이제 이런 성당을 그렸지만 뭐 멋진 교회라든지 절의 모습 혹은 뭐 다른 이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책이죠. 책에 이제 사파를 그리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뭐랄까 창작해낸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이 종이 그냥 이 책에서는 여러분이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글쓰기라는 게 내가 실제 겪었던 일을 쓰면은 일기나 에세이가 되고 여기에 조금의 허구라든지 창작 뭐 어떻게 보면 허구 어떻게 보면 거짓 요게 들어가면 그건 이제 소설 픽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부담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그 성당 모양을 보고 그렸는데 굳이 이 모양이 아니어도 되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죠. 그래서 일단 요 모양을 그려 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그래도 건축물이라든지 이 풍경은 조금 그릴 수 있겠는데 이제 제가 정말 고민인 건 생명체예요. 제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걸 잘 못 그려요. 정말 그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건축물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건축가 나왔다고 그 어떻게든 그려보는데 동물은 도무지 이게 답이 없어요. 못 그리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일단 건물만큼은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쓰기 편한 도구를 쓰시면 돼요. 저 펜이 지금 저한테 가장 익숙한 도구예요. 저 볼펜이. 그 뭐 만년필 좋아하시면 만년필로 하셔도 되고 볼펜, 뭐 사인펜 아니면 물감이나 뭐 수채화, 뭐 유화, 뭐 뭐든 거든 제한이 없습니다. 뭐 그려놓고 그걸 스캔하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찍으면 얼마든지 사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이런 사파 하실 때 주의할 건 연필이에요. 연필하고 형광펜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특히 연필하고 형광펜은 스캐너에 따라서 거의 스캔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형광펜은 아예 스캔이 안 되고요. 연필도 거의 스캔이 되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연필로 그린 그림 혹은 뭐 형광펜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 놓으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더라도 이게 바로 쓸 수는 없거든요.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가공을 해야 돼요. 인쇄에 적합하게 파일을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손 보는 과정에서 연필 같은 경우는 사라져 버립니다.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사파 그리실 때는 뭐 볼펜, 사인펜, 만년필이 좋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그리고 빛을 비춰도 반사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연필은 빛을 비추면 반사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얗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는 펜, 질감 중요시하면 만년필 좋고, 캘리 같은 것도 좋습니다. 물감이나 먹을 이용해서 붓으로 뭐 캘리 같은 거 그려도 아주 좋습니다. 스캔도 잘 되고 사파로 넣어도 분위기도 살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성당 모습을 했고 별을 그려야 되는데 이 오각별이 참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이 포인트 격자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넣었어요. 어차피 스캔하고 그 다음에 채색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다시 가공이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림은 네, 요렇게 뭔지 모르시겠죠? 저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이거든요. 그냥 한번 찾아볼게요. 워싱턴 기념탑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네, 요런 거죠. 그냥 보고 그리시면 돼요.
그 정 보고 그리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대구 그리셔도 돼요. 그 트레이싱이라고 하죠. 뭐 원하시는 사진이라든지 이거 뽑으셔서 대구 그리셔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아주 뭐 특별한 어떤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닌 이상 이렇게 자유롭게 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항상 이렇게 구도를 잡고 하는데 그냥 구도 잡지 않고 그냥 사파 그려서 원하는 데 넣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그대로 넣고 싶어서 일단 그려봅니다. 근데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랑 또 따라 그리는 게 좀 차이가 있죠. 이것도 보시면 사실 뭐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선 여러 개 막 쓰고 이런 건 좋지 않다 막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그림 그릴 때 큰 도움이 됐던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프랑스 유학파 미술 하시는 분이 저한테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모든 사람은 미술가다 그러면서 뭐 동그라미를 그려봐라.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렸죠. 그랬더니 와 박수를 치면서 이게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다. 뭐 이러면서 저는 처음에 이게 뭐지 놀리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서야 그 뜻을 알게 됐어요. 뭐 저처럼 꼭 이렇게 그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못 그린 낙서도 좋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출간이라는 작업을 거치면 굉장히 멋지게 변합니다. 이제 뭐 미술 전공하시거나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고 저 뭐 낙서 수준이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인쇄 매체를 거쳐서 책으로 출간돼 나오면 느낌이 완전히 색달라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파를 그리는 또 다른 방법, 지금 AI도 제가 써봤는데 글쎄요, AI가 최고의 대안은 아니지만 정말 나는 손으로 그리는 거 정말 죽었다 깨나도 절대 못하겠다 그러면 저는 AI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맘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대안은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작업하기 전에 AI로 그림 그려주는 도구들, 플레이그라운드,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랑 그 다음에 챗 GPT를 써봤는데 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그림이지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그림에서도 드러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이 그림이 필요했고, 근데 이렇게 워싱턴 기념탑을 AI한테 그려줘 라고 하면은 제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걸 그리더라고요. 물론 워싱턴 기념탑은 맞지만 저는 이렇게 좀 뭐랄까 멀리 보이는 이런 모습, 그리고 물에 인공 호수에 비치는 모습, 이게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걸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뭔가 좀 이렇게 비쳤으면 좋겠다. 이것까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쭉 하고 지금 제가 격자는 연필로 그렸어요. 가로 세로 이렇게 세 칸 세 칸 요건 연필로 그려서 제가 나중에 요 싹 사파 그리고 나면 요 연필로 된 격자 그리들은 지울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세 번째 삽하고 큰 별과 작은 별이 들어가야 돼서 저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별과 어두운 별이겠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삽파는 첨성대 아이디어 스케치인데 솔직히 저것도 저 정도 수준도 괜찮습니다. 삽파로 넣으면 꽤 분위기 있고 느낌이 있습니다. 못 그릴수록 삽파에 넣으면은 이게 정말 마법 같은 게 있거든요. 삽파는
멋떨어지게 잘 그릴수록 조금 이상합니다. 글자와 배치하면 이상해지고 뭔가 약간 아유 뭐 애들이 그린 낙서인가 이런 느낌의 사파일수록 글과 함께 배치하면 되게 멋스러워요.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직접 이런 걸 경험해 보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자, 첨성대에도 경주에 있는 그거는 제가 이 모습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는데,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이걸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뭐 첨성대에 뭐 벽돌이 몇 개 있고 제가 이걸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로 이렇게 그림을 찾기는 했는데 제 나름대로 그냥 그린 거죠. 반드시 똑같이 그리진 않아요. 그냥 형태만 비슷하게 혹은 그런 느낌만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밑에 그리고 위에도 형태 실루엣을 잡아주고, 이상하죠? 괜찮습니다. 사파는 좀 못 그려도 괜찮아요. 이게 다 커버 됩니다. 글자 넣으면 멋있어져요. 간혹 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그린 낙서 중에, 저도 지금 아이 낙서를 모으고 있는데 와, 기가 막힌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책 조화로운 별님과 정의로운 햇님은 제가 지금 사파를 그렸는데, 저 두 번째 책은 제목은 목적 지향형 아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가 먼저 갈게, 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제목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내가 먼저 갈게 이게 책 제목이 될 것 같아요. 동화책.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은 아이가 그린 낙서를 제가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사람 그려놓은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스캔을 해가지고 동화의 주인공으로 해서 그걸로 사파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낙서를 가지고 사파로 쓰는 거죠. 아이 낙서에 맞춰서 제가 동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파 걱정이 좀 한시름 덜어들고, 또 다른 게 이제 이렇게 책을 내면 글은 제가 쓰는 거죠. 그래서 글은 뭐 이창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사파는 분명히 이제 제가 아이 그림을 쓸 거니까 사파는 아이가 그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도 작가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뭐 나중에 어떤 뭐 파급 효과라 그럴까, 어떤 데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 아이 하나의 결과물을 이제 아빠가 부모 입장에서 포장해 준다 그럴까요?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낙서지만 이걸 한번 가공하고 포장해서 아이의 결과물로 남겨놓는다. 뭘 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가를 데뷔시킨다거나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빠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남겨준다, 이런 느낌?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동화책 50권 쓰겠다라는 목적도 그냥 내가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아이한테 이것만은 남겨주고 싶다, 이 이야기만은 해주고 싶다라는 것들을 지금 모아 놓은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뭐 이렇게 동화 형식으로 풀어낼 거고,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그 어린 아이 수준에 맞게 제가 그 수준으로 동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좀 더 커가고 그러면 또 그 수준에 맞는 책을 또 저는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첨성대 모양을 만들어 보고요. 마음엔 안 들지만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채색을 컴퓨터로 지금 할 생각으로 저는 이제 아주 디테일한 거는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사파를 그렸습니다. 저 보고 그렸어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최대한 저의 의도에 맞는 것들을 그리고, 요건 제가 그냥 하나씩 그려봤고, 사슴이 귀엽죠. 네, 햇님은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금문교도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최대한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해봤고, 요건 동굴이고요. 해가 뜨고 언덕이 있고 네, 나무가 있죠. 그래도 별도 하나 필요하고, 네, 요 정도 수준으로 제가 지금 사파를 그렸고요. 동물이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번 그려보고, 네, 요거는 좀 제가 그리는 거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 자, 이걸 이제 컴퓨터로 지금 제가 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최종본이고요. 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어때요? 채색을 컴퓨터로 했어요. 느낌이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제가 그냥 펜으로 그릴 때는 저게 뭐야 이랬는데, 이렇게 채색하고 나니까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옆에 글씨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달라 보입니다. 자, 이렇게 토끼 부엉이도 그냥 이렇게 하찮았는데 이렇게 색을 칠하고 나니까 이제 좀 사파 같죠? 이제 배경 같은 것도 제가 좀 도형 같은 걸로 이렇게 넣어보니까 이런 공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별 모양도 이런 식으로 넣으니까 조금 있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죠. 네, 요건 은하수를 표현했는데, 은하수는 계단으로 이렇게 그려봤고, 이렇게 글자화 하나 배치되면 느낌이 좀 사뭇 다르고요. 저는 이제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트한 건데, 이게 책으로 출간되면 느낌이 또 다릅니다. 더 고급스러워져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습작 느낌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펜으로 그린 것과 이게 컴퓨터로 한번 채색을 하면은 느낌이 확 달라진다. 저는 이 느낌이 AI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최종 결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전반부는 가벼운 동화가 이어지고요. 후반부는 제가 왜 이 사파와 이 내용을 썼는지 좀 해설을 넣었어요. 그래서 총 하면은 몇 페이지가 나오냐면 114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책 분량으로도 꽤 괜찮은 책이 됩니다.